그날 밤, 지은은 문을 열자마자 민지가 비틀거리며 들어오는 걸 봤다. 언니, 나 오늘 집에 못 가. 남자친구랑 싸웠어. 민지가 중얼거리며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지은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이 순간이 올 줄 알았지만 이렇게 갑자기 올 줄은 몰랐다. 어린 시절부터 함께한 친구, 항상 직진이라고 자처하던 민지가 이제 지은의 비밀스러운 감정을 흔들어대고 있었다. 지은은 부엌으로 가서 물 한 잔을 따라주며 물었다. 무슨 일 있었어? 자세히 말해봐. 민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남자친구와의 다툼은 사소한 오해에서 비롯됐지만 그 속에는 민지의 불안이 깊게 새겨져 있었다. 그 사람이 나보고 왜 그렇게 친구들만 챙기냐고 해. 특히 너랑 나랑 너무 붙어 다닌다고. 지은은 속으로 웃었다. 민지가 모르는 진실이 바로 그거였다. 지은은 민지를 친구 이상으로 본 지 오래됐다. 하지만 말할 수 없었다. 사회의 시선, 가족의 기대, 그리고 민지의 직진 성향이 벽처럼 가로막고 있었다. 그날 저녁, 둘은 오랜만에 함께 저녁을 먹었다. 지은의 작은 아파트는 서울의 번잡한 거리에서 벗어나 조용한 동네에 있었다. 민지는 와인을 한 병 가져왔고 대화는 점점 깊어졌다. 너는 왜 아직 솔로야? 예쁘고 착한데. 민지가 웃으며 물었다. 지은은 대답을 피했다. 그냥. 아직 안 만난 거지. 하지만 속으로는 너 때문이야 라고 외치고 싶었다. 민지는 취기가 오르자 소파에 기대며 지은의 손을 잡았다. 너 없으면 나 어떻게 살아? 항상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그 손길이 지은에게는 고통이었다. 가까이 있지만 닿을 수 없는 거리. 밤이 깊어지자 민지는 잠자리를 청했다. 오늘 여기서 자도 돼? 택시 타기 싫어.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침대는 하나뿐이었지만 옛날처럼 함께 자는 게 뭐 대수냐 싶었다. 하지만 그날 밤은 달랐다. 민지가 먼저 잠들었고 지은은 민지의 등을 바라보며 눈물을 삼켰다. 왜 나일까? 왜 민지일까? 가족의 압력이 떠올랐다. 어머니는 항상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해야지라고 말씀하셨다. 지은은 그 기대를 저버릴 수 없었다. 하지만 민지에 대한 감정은 점점 커져만 갔다. 다음 날 아침, 민지가 깨어나자마자 말했다. 어제 나 이상한 소리 했어? 취해서. 지은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민지의 눈빛이 달라 보였다. 너 나한테 무슨 감정 있어? 갑작스러운 질문에 지은은 얼어붙었다. 민지가 밤새 지은의 눈물을 느꼈던 걸까? 대화는 어색하게 끝났지만 그 순간부터 둘 사이에 균열이 생겼다. 지은은 출근길에 혼란스러웠다. 이 감정을 숨겨야 할까? 아니면 솔직히 털어놓아야 할까? 사회의 정형화된 시선이 지은을 짓눌렀다.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비정상으로 여겨졌다. 지은의 직장 동료들은 결혼 이야기를 하며 웃고 가족 모임에서는 손주 이야기를 했다. 지은은 그 속에서 고립감을 느꼈다. 민지는 그날 오후에 메시지를 보냈다. 오늘 저녁에 다시 만나자. 할 말 있어. 지은의 심장이 다시 요동쳤다. 무슨 말일까? 민지가 깨달은 걸까? 약속 장소는 동네 카페였다. 민지가 먼저 도착해 있었다. 지은아, 어젯밤에 내가 울었어. 왜? 지은은 말을 잇지 못했다. 그냥. 피곤해서. 하지만 민지는 포기하지 않았다. 나 때문이야? 나한테. 좋아하는 거야? 침묵이 흘렀다. 지은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미안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됐어. 민지의 표정이 복잡해졌다. 충격, 혼란, 그리고 약간의 공포. 나 직진이야. 남자 좋아해. 하지만 그 말 속에 망설임이 있었다. 민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나갔다. 지은은 홀로 앉아 눈물을 흘렸다. 이게 끝인가? 친구조차 잃는 건가? 그날부터 둘의 관계는 어색해졌다. 메시지는 줄었고 만남은 피했다.
지은은 내적 갈등에 시달렸다. 왜 고백했을까? 후회와 자책이 밀려왔다. 가족에게 털어놓을 수 없었다. 아버지는 보수적이었고 어머니는 여자는 가정을 가져야 해라고 믿었다. 지은은 밤마다 불면에 시달렸다. 사회의 압력이 더 커졌다. 뉴스에서 동성 결혼 반대 시위를 받고 직장에서 동료의 험담을 들었다. 그런 사람들 이상에 지은은 자신을 숨겼다. 하지만 민지에 대한 그리움은 사라지지 않았다. 한 주 후, 민지가 갑자기 연락했다. 만나자. 중요해. 지은은 떨리는 마음으로 나갔다. 민지는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나을 생각해봤어. 내 감정 이해하려고.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도. 내가 소중해. 하지만 이게 뭐야? 나 혼란스러워. 대화는 길어졌다. 민지는 자신의 성향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어린 시절부터 너랑 붙어 다녔잖아. 남자친구랑도 비교되네. 지은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강요 안 할게. 그냥 친구로 지내자. 하지만 민지는 고개를 저었다. 그럴 수 있을까? 그날 둘은 처음으로 솔직한 대화를 나눴다. 민지의 내적 충돌이 드러났다. 가족의 기대, 사회의 시선, 그리고 자신의 감정. 민지는 나도 내가 좋아. 하지만 사랑인지 모르겠어 라고 털어놨다. 지은의 희망이 피어났다.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었다. 민지의 고백 같은 말은 지은에게 새로운 고통을 가져왔다. 사랑인지 모르겠어. 그 말은 희망이면서도 절망이었다. 지은은 그 후로 민지를 피하려 했지만 민지가 먼저 연락했다. 오늘 저녁에 산책할까? 서울의 한강공원은 그들의 추억 장소였다. 바람이 불어오는 저녁, 둘은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민지는 나 남자친구랑 헤어졌어. 내 생각 때문에 라고 말했다. 지은은 놀랐다. 왜? 나 때문이 아니야. 하지만 민지는 아니, 내가 날 흔들었어. 이제 나 자신을 모르겠어 라고 대답했다. 이 순간 민지의 내적 갈등이 본격적으로 드러났다. 항상 직진으로 살아온 민지가 지은 때문에 자신의 성적 지향을 의심하기 시작한 것이다. 가족의 압력이 민지에게도 밀려왔다. 민지의 어머니는 빨리 결혼해서 안정된 삶 살아라고 조르던 사람이었다. 민지는 그 기대를 저버릴 수 없었다. 엄마가 알면 어떻게 해? 나 미치겠어. 지은은 민지의 손을 잡았다. 천천히 생각해. 강요 안 해. 하지만 그 손길이 민지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산책 후, 민지는 지은의 집으로 따라왔다. 오늘도 자고 갈게. 혼자 있기 싫어. 지은은 동의했다. 그날 밤, 둘은 침대에서 이야기를 나눴다. 민지가 너랑 있으면 편안해. 남자랑은 달라라고 속삭였다. 지은의 심장이 터질 듯 했다. 하지만 이건 사랑인가? 아니면 일시적인 혼란인가? 다음 날 직장에서 지은은 동료의 대화를 엿들었다. 요즘 동성애자들 많아? TV에서 나오던데 이상하지 않아? 그 말에 지은은 속이 뒤집혔다. 사회의 정형화된 시선이 그녀를 짓눌렀다. 지은은 점심시간에 혼자 앉아 울었다. 왜 나일까? 왜 이런 감정을 가져야 할까? 민지와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잃을 게 많아졌다. 친구, 가족, 사회적 지위. 지은은 결정을 내려야 했다. 숨기고 살까? 아니면 맞서 싸울까? 민지는 그 주말에 가족 모임을 가졌다. 어머니가 민지야, 소개팅 해볼까? 라고 물었다. 민지는 거절했다. 아직 안 돼요. 하지만 속으로는 지은의 얼굴이 떠올랐다. 모임 후, 민지는 지은에게 전화했다. 나 오늘 엄마한테 거짓말했어? 내 생각 때문에. 지은은 미안해. 나 때문이야 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지는 아니, 나 선택이야. 너랑 더 알아보고 싶어. 이 말은 관계의 전환점이었다. 둘은 데이트처럼 만나기 시작했다.
카페, 영화관, 산책로. 하지만 항상 주위를 의식했다. 손을 잡을 때도, 눈빛을 주고받을 때도. 사회의 시선이 그들을 따라다녔다. 한 번은 공원에서 키스를 시도했다. 하지만 민지가 먼저 물러났다. 누가 볼까 봐 지은은 상처받았다. 그럼 왜 나랑 만나? 민지는 눈물을 흘렸다. 모르겠어. 두려워. 이 대화는 첫 번째 대립이었다. 민지의 망설임이 지은의 인내를 시험했다. 지은은 집에 돌아와 일기를 썼다. 민지가 나를 사랑할까? 아니면 그냥 실험일까? 내적 갈등이 깊어졌다. 가족에게 솔직해질 수 없었다. 형제자매는 언니, 남자친구 생겼어 라고 물었고 지은은 웃으며 피했다. 민지의 친구들이 이상함을 눈치챘다. 요즘 지은이랑만 붙어 다니네? 남자친구는 민지는 변명했다. 그냥 친구야. 하지만 그 말에 죄책감이 들었다. 민지는 지은에게 둘이 비밀로 할까? 당분간 뒤라고 제안했다. 지은은 동의했지만 속으로는 아팠다. 사랑을 숨겨야 한다는 게 사회의 압력이 그들을 짓눌렀다. 뉴스에서 동성애 차별 사건을 받고 민지는 두려워졌다. 우리처럼 되면 어떻게 해? 지은은 함께라면 괜찮아 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지의 불안은 커졌다. 그 불안이 폭발한 건 한 달 후였다. 민지의 전 남자친구가 연락했다. 너 요즘 이상해. 지은이 때문이야. 민지는 부정했다. 하지만 그 통화 후 민지는 지은에게 잠시 거리 두자라고 말했다. 지은은 충격받았다. 왜? 무슨 일 있었어? 민지는 나 아직 준비 안 됐어. 가족, 친구들. 다 잃을까 봐. 이 말은 배신처럼 느껴졌다. 지은은 홀로 울었다. 민지가 선택한 건 안전한 길이었다. 지은의 희망이 무너졌다.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었다. 민지의 결정이 새로운 갈등을 불러왔다. 지은은 그 후로 우울증에 빠졌다. 출근도 힘들었고 식사도 제대로 안 했다. 친구들이 걱정했지만 이유를 말할 수 없었다. 사회의 고립감이 그녀를 삼켰다. 민지는 가끔 메시지를 보냈지만 만남은 피했다. 미안해. 시간 줘. 지은은 기다렸다. 하지만 기다림은 고통이었다. 가족 모임에서 어머니가 지은아, 결혼 생각 없어? 라고 물었다. 지은은 나지교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엄마, 나 동성애자예요 라고 외치고 싶었다. 그 압력이 지은을 무너뜨렸다. 거리 두기가 길어지자 지은은 결심했다. 민지를 포기하고 정상적인 삶을 살자. 소개팅을 받아들였다. 남자 동료와의 만남은 어색했다. 취미가 뭐예요? 지은은 웃으며 대답했지만 마음은 민지에게 가 있었다. 데이트 후 지은은 민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나 소개팅 했어. 너처럼 직진이 되려고. 민지의 답은 즉시 왔다. 왜? 나 때문이야. 지은은 자니. 나 때문이야. 너 없이 살아야 해. 이 메시지는 민지를 흔들었다. 민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지은 없이 사는 삶이 상상되지 않았다. 가족의 기대와 사회의 시선 사이에서 민지는 선택의 기로에 섰다. 다음 날 민지가 지은의 집으로 찾아왔다. 얘기하자 이 문을 열자 민지의 눈이 붉어져 있었다. 너 없이 못 살아. 소개팅 소식 듣고 미치겠어. 지은은 그럼 왜 거리뒀어? 라고 물었다. 민지는 두려웠어. 하지만 이제 알았어. 나 너 사랑해. 네 고백은 관계에 재정하였다. 둘은 포옹했다. 하지만 이건 행복의 시작이 아니라 더 큰 시련의 서막이었다. 민지의 가족이 이상함을 눈치챘다. 어머니가 요즘 왜 남자 안 만나? 라고 물었다. 민지는 거짓말로 넘겼지만 불안이 쌓였다. 둘의 관계는 비밀리에 깊어졌다. 주말에 몰래 만나고 메시지로 사랑을 속삭였다.
하지만 사회의 압력이 그들을 따라왔다. 직장에서 민지는 동료의 험담을 들었다. 동성애자들 때문에 사회가 혼란스러워 민지는 속으로 울었다. 왜 사랑이 죄가 될까? 지은도 마찬가지였다. 가족 모임에서 손주 보고 싶다는 말을 들으며 죄책감을 느꼈다. 둘은 대화를 나눴다. 우리 어떻게 해? 공개할까? 민지는 아직 안 돼. 가족이 충격받을 거야에 지은은 동의했지만 속으로는 불만이 쌓였다. 갈등은 점점 커졌다. 한 번은 민지의 친구가 둘의 관계를 의심했다. 너네 둘이 이상해. 연인 같아. 이민지는 부정했다. 친구야. 하지만 그 친구가 소문을 퍼뜨렸다. 지은의 직장까지 소문이 퍼졌다. 동료들이 수근거렸다. 지은이 레즈비언인가 봐. 지은은 상처받았다. 출근이 고통스러웠다. 민지에게 둘이 공개하자. 숨기는 게 더 아파라고 말했다. 민지는 망설였다. 가족 먼저 말할게. 하지만 민지의 어머니는 반대했다. 그런 거 안 돼. 정상적으로 살아. 민지는 충격받았다. 가족과의 대립이 시작됐다. 민지는 집에서 쫓겨나듯 나왔다. 지은의 집으로 갔다. 엄마가 알았어. 나 이제 어떻게 해? 지은은 안아줬다. 함께라면 괜찮아. 하지만 민지의 눈에는 공포가 서렸다. 사회의 시선, 가족의 배신, 그리고 자신의 선택. 민지는 나 잘못 선택한 것 같아 라고 중얼거렸다. 이 말은 지은에게 상처였다. 그럼 헤어질까? 민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하지만 힘들어. 둘의 관계는 균열이 생겼다. 민지는 가족과 화해하려 애썼다. 어머니에게 그냥 친구야 라고 거짓말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믿지 않았다. 그런 생활 그만둬. 지은의 가족도 이상함을 느꼈다. 어머니가 요즘 민지랑만 만나네? 남자친구는? 라고 물었다. 지은은 민지가 소중해요 라고 대답했다. 어머니의 표정이 굳었다. 그 소중함이 사랑이야. 지은은 침묵했다. 어머니는 충격받았다. 우리 집안에서 그런 거 안 돼. 가족의 압력이 지은을 짓눌렀다. 지은은 민지에게 우리 포기할까? 너무 힘들어 라고 말했다. 민지는 안 돼. 왜 나 너 사랑해. 하지만 그 사랑은 희생을 요구했다. 민지는 직장에서의 험담 때문에 이직을 고려했다. 지은은 우울증 약을 먹기 시작했다. 사회적 압력이 절정에 달했다. 뉴스에서 동성애 반대 집회가 나왔다. 민지는 그걸 보며 울었다. 우리처럼 사는 사람들이 왜 미움받아? 지은은 변화할 거야. 천천히 라고 위로했다. 하지만 변화는 멀었다. 민지의 아버지가 개입했다. 민지야, 집으로 돌아와. 그 여자 그만 만나. 민지는 거부했다. 아빠, 나 행복해요. 아버지는 그 행복이 내 인생 망칠 거야. 라고 소리쳤다. 가족과의 단절이 현실화됐다. 민지는 지은의 집으로 이사했다. 하지만 이건 자유가 아니라 새로운 감옥이었다. 주위 시선이 그들을 따라왔다. 둘은 함께 싸우기로 결심했다. 상담소를 찾았다. 동성애자 지원단체에서 조언을 받았다. 천천히 공개하세요. 가족 설득이 중요해. 하지만 설득은 쉽지 않았다. 민지의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다. 스트레스 때문에 민지는 죄책감을 느꼈다. 나 때문이야. 지은은 잔이야. 사회 때문이야. 하지만 민지의 망설임이 다시 시작됐다. 우리 정말 옳은 선택일까? 이 질문은 관계의 위기를 불러왔다. 민지의 망설임은 점점 커졌다. 함께 사는 삶이 행복했지만 외부 압력이 그들을 갉아먹었다. 지은은 직장에서 승진 기회를 잃었다. 상사가 개인 생활이 안정적이지 않네 라고 말했다. 지은은 분노했다. 왜 내 사랑이 문제야? 하지만 말할 수 없었다. 민지도 마찬가지였다. 친구들이 멀어졌다. 너 요즘 이상해. 민지는 고립감을 느꼈다. 둘은 대화를 나눴다.
우리 해외로 갈까? 더 자유로운 곳으로.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직장, 가족, 모든 걸 버려야 했다. 가족과의 대립이 절정에 달했다. 지은의 어머니가 찾아왔다. 민지랑 헤어져. 정상적으로 살아. 지은은 엄마, 나 행복해요 라고 말했다. 어머니는 울었다. 내가 왜 그래? 우리 집안 망신이야. 지은은 상처받았다. 어머니가 떠난 후 민지에게 나 포기할래. 가족 잃기 싫어라고 말했다. 민지는 충격받았다. 나도 가족 잃었어. 그런데 너는. 이 대화는 큰 싸움으로 번졌다. 민지는 너 나 사랑 안 해? 라고 소리쳤다. 지은은 사랑해. 하지만 이 고통이 너무 커. 둘은 밤새 싸웠다. 배신감이 쌓였다. 다음 날 민지는 집을 나갔다. 생각할 시간 줘. 지은은 홀로 남아 후회했다. 왜 그랬을까? 사랑을 지키지 못한 자신을 자책했다. 민지는 친구 집으로 갔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편안하지 않았다. 친구가 민지야, 정상으로 돌아와 라고 조언했다. 민지는 분노했다. 정상이 뭐야? 사랑이 왜 비정상? 하지만 속으로는 흔들렸다. 가족에게 연락했다. 어머니가 돌아와? 용서할게 라고 말했다. 민지는 유혹됐다. 안전한 삶으로 돌아갈까? 지은은 민지의 부재에 고통스러웠다. 상담소를 다시 찾았다. 어떻게 해야 해요? 상담사는 자신을 사랑하세요. 선택의 대가를 받아들이세요 라고 말했다. 지은은 결심했다. 민지에게 메시지 보냈다. 미안해. 너 없인 못 살아. 민지는 답했다. 나도. 만나자 재회는 감격적이었다. 둘은 포옹하며 울었다. 다시 시작하자. 하지만 이건 일시적 평화였다. 사회의 압력이 여전했다. 민지의 아버지가 개입했다. 민지야, 병원 가자. 치료받아. 민지는 충격받았다. 아빠, 나 아프지 않아. 아버지는 그런 사랑은 병이야. 라고 소리쳤다. 민지는 도망쳤다. 지은의 집으로 돌아왔다. 나 이제 가족 포기할게. 지은은 함께라면 괜찮아 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지의 눈에는 슬픔이 가득했다. 희생의 대가가 컸다. 둘은 함께 살기로 했다. 하지만 주위 시선이 그들을 괴롭혔다. 이웃들이 수근거렸다. 저 집 여자 둘이. 지은은 스트레스로 병원에 갔다. 관계는 더 깊어졌지만 갈등도 늘었다. 돈 문제, 미래 계획. 아이 가질 수 없어. 가족 만들 수 없어. 민지가 말했다. 지은은 우리 둘이 가족이야 라고 위로했다. 하지만 민지의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다. 한 번은 민지가 옛 남자친구를 만났다. 그냥 친구로. 하지만 지은은 질투했다. 너 아직 직진이야. 민지는 아니야. 하지만 과거가 그리워 라고 말했다. 이 말은 또 다른 대립을 불렀다. 지은은 나 선택한 거 후회해. 민지는 아니. 하지만 힘들어. 사회적 사건이 그들을 흔들었다. 동성 결혼 법안이 국회에서 부결됐다. 뉴스를 보며 둘은 울었다. 왜 우리 사랑 인정 안 해? 지은은 시위를 나가자고 제안했다. 민지는 망설였다. 노출되면 안 돼. 하지만 지은은 갔다. 시위에서 지은은 연설했다. 사랑은 자유예요. 그 모습이 뉴스에 나왔다. 민지는 충격받았다. 너 미쳤어. 가족이 볼 텐데. 지은은 숨기기 싫어라고 말했다. 이건 선택의 갈림길이었다. 공개 vs 비밀. 민지는 나 아직 준비 안 됐어 라고 말했다. 지은은 실망했다. 둘의 관계는 위기에 처했다. 민지가 잠시 헤어지자라고 제안했다. 지은은 왜? 또 민지는 나 자신 찾을게. 지은은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 민지는 집을 떠났다. 지은은 홀로 남아 절망했다. 이 헤어짐이 영원할까? 헤어짐 후
지은은 삶을 재정비하려 애썼다. 직장에 집중하고 새로운 취미를 찾았다. 하지만 민지의 그림자가 사라지지 않았다. 메시지 하나 없이 몇 달이 흘렀다. 지은은 상담을 계속 받았다. 자신을 사랑하세요. 하지만 사랑은 민지였다. 가족과의 관계는 회복됐다. 어머니가 민지랑 끝났어. 라고 물었다. 지은은 네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아팠다. 사회의 시선이 덜해졌지만 내적 상처는 깊었다. 민지는 가족과 화해했다. 어머니가 정상으로 돌아와 다행이야 라고 말했다. 민지는 소개팅을 했다. 남자와의 만남은 편안했지만 열정이 없었다. 지은 생각나네. 민지는 밤마다 울었다. 왜 포기했을까? 가족의 기대를 위해 사랑을 버린 자신을 원망했다. 친구들이 잘했어 라고 말했지만 민지는 공허했다. 사회의 틀 안에서 사는 게 행복일까? 한날 민지가 지은의 직장 근처를 지나다 우연히 만났다. 지은아, 둘의 눈이 마주쳤다. 카페로 들어가 이야기를 나눴다. 요즘 어때? 지은은 괜찮아. 너는? 민지는 나 후회해. 이 말은 재회의 불씨였다. 민지는 가족 포기할게. 너랑 살고 싶어 라고 말했다. 지은은 정말,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둘은 다시 함께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공개하기로 결심했다. 가족에게 솔직히 털어놨다. 지은의 어머니는 처음 반대했지만 내 행복이 중요해라고 받아들였다. 민지의 가족은 여전히 반대했지만 민지는 나 선택이야 라고 말했다. 사회의 시선은 여전했지만 둘은 강해졌다. 지원단체에 가입하고 시위에 참가했다. 사랑을 위해 싸웠다. 하지만 대가는 컸다. 친구 일부를 잃고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그래도 후회 없었다. 시간이 흘러 둘은 안정된 삶을 살았다.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서 함께. 민지는 그날 밤 머물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라고 물었다. 지은은 웃었다. 지금처럼 행복하지 않았을 거야. 하지만 여전히 도전이 있었다. 사회의 변화는 느렸고 법적 보호는 부족했다. 둘은 미래를 꿈꿨다. 언젠가 결혼할 수 있겠지? 이야기의 끝에서 우리는 생각해봐야 한다. 사랑을 위해 가족과 사회를 대적하는 선택은 과연 옳은가?